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제주를 향해 북상하면서 제주 남쪽 먼바다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낮부터는 강한 바람과 함께 비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항섭 기자,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 비는 내리지 않고 있지만 바람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다에도 높은 파도가 일면서 태풍이 다가오는 것을 점차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 현재 최고 5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제주도와 제주 앞바다에도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제주도 내 항포구에는 어선 2천여 척이 대피해 있는데요. 높은 파도에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여객선의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도 육상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제주공항의 항공편 운항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낮부터 비도 시작되겠는데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내일까지 100에서 250mm, 산지에는 40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은 오늘 오후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진출해 내일 새벽 3시쯤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북상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예상 진로를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권현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제19호 태풍 쏠릭이 제주를 향해 북상하면서 제주 남쪽 먼바다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쏠릭은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 43m의 바람을 동반한 강한 중형급 태풍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태풍 예상진로 알아보겠습니다. 쏠릭은 현재 서귀포 남남 동쪽 약 430km 해상에서 시속 23km로 서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쏠릭은 오늘 오후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진출하겠고요. 내일 새벽 3시쯤에는 서귀포 서남서쪽 약 9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해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제주도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보는 차차 강화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도 예상되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산지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40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에는 100에서 250mm 정도로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비는 내일까지 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모레 금요일부터는 쏠릭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태풍 쏠릭이 북상하면서 제주도가 본격적인 대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도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휴가 중인 공무원을 모두 업무에 복귀시켜 시설물 안전 점검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상 복구 체계를 갖췄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상황 판단 회의를 열어 재난 취약 지역 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제주시 한천 교량 공사 현장 등을 방문해 태풍 대비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태풍 쏠릭이 북상하면서 도내 일부 학교가 휴업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은 남원중학교, 내일은 하원초등학교가 휴업하기로 했고 오늘 오후에는 대정중과 서귀포여중 등 17개 학교가 하교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한림공고와 한마음초등학교 등 7군데가 등교 시간을 늦추기로 했고 나머지 학교들도 태풍 경로를 지켜보면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는 해마다 크고 작은 태풍이 핥히고 지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태풍 쏠릭의 강도나 진로를 보면 역대급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주를 강타했던 태풍들은 어떤 피해를 남겼는지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 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은 지난 2007년의 날입니다. 제주시에 42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심을 통과하는 4대 하천이 모두 범람했습니다. 13명이 숨지고 1,3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면서 제주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나흘 동안 잇따라 제주를 강타해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중국 어선이 두 동강 나면서 선원 15명이 숨졌고 서귀포항 방파제의 테트라포드 2천여 개가 유실돼 572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는 고산 지역에서 초속 60m의 강풍을 기록했고 2014년 태풍 나크리는 한라산 윗세오름에 하루 동안 1182mm의 폭우를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풍 솔릭도 이 같은 역대급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리게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비가 많이 올 것 같은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뭐 나리 정도 수준의 비가 올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 1970년 이후 제주를 강타한 태풍은 64개, 10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3,95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태풍 솔릭도 적지 않은 피해를 남길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민선 7기 첫 행정시장에 임용된 고희범 제주시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취임했습니다. 각 행정시의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두 신임 시장의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소속 공무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 고희범 제주시장은 소통을 강조하며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는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동지역에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쓰레기 문제와 교통체증, 주차 문제 등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그 위치나 면적에 따라서 효과가 상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거는 좀 자세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도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서귀포시의 최대 현안인 강정마을과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3 유족회장의 경험을 살려 주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공동체 회복에 주력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심과 외곽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늘 시민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도지사와 정치적 노선이 다른 민간인 출신으로 처음 행정시장에 임용된 고희범 양윤경 시장. 협치가 제대로 실현돼 지역 현안 해결에 시너지를 낼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올 들어 농식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정성에 전문 컨설팅이 더해지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안동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환경으로 토마토를 재배해 수출하는 농장에 농협 지도사가 방문했습니다. 수출의 관건이 되는 병해충 방제 내역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살피며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천적인 마일 정의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방제 효과도 아주 뛰어난. 상주 포도 수출 단지도 맞춤형 기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팅 덕분에 수출은 지난해보다 5.5배, 수출국은 4개 나라에서 7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농가의 정성에 전문 컨설팅이 더해지면서 상반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32억 5,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으로 무역을 할 때는 검역 관계, 특히 박스나 이런 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컨설팅을 갖고 따라서 농사를 졌더니 이 결과가 참 잘 나왔습니다. 아주. 아세안 지역 농식품 수출이 증가한 데다 하반기부터는 중국 수출 때 최혜국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은
대부분 중급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급화 전략으로 나가서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 등 고급화 시장에서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정당국은 해외 각 나라의 기준에 맞춘 안전 농산물 생산과 신선도 유지 기술 등을 강화해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 또다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만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1,7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제주도 재정에 압박이 되는 만큼 버스 중앙차로제를 재검토하는 등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무료 공공 와이파이 이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공공 와이파이 등록자는 지난달 말 현재 57만 6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고 누적 접속자도 33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이용자는 관광객이 48%, 도민이 21%, 일반 방문객이 31%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버스 정류장과 관광지 등에 와이파이 4천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앞으로 5천 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의료기기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제주대학교 시설과 직원 44살 이모 씨와 금품을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대표 55살 최모 씨를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4년 8개월 동안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대가로 최 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걸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소유한 서귀포시 4층짜리 건물에서 4개월 동안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도 또다시 성매매 업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주식회사 오름글로벌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시행 승인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개발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사업 부지도 JCC로 넘어가 제주도의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름글로벌은 쌍용건설 등과 함께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제주도가 사업 시행 승인을 취소하자 2016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농어촌 민박 3,376곳 가운데 3%인 107곳만 안전인증제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제주시는 신청 민박이 25곳에 불과해 신청 기간을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 요건은 까다로운 반면 혜택은 관광진흥기금 우선 지원 등에 그쳐 인증 신청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갈치와 참조기 어획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세계 수협에서 위판된 어류는 1,857톤에 8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위판량은 28%, 위판액은 23% 증가했습니다. 특히 참조기는 345톤, 갈치는 3,616톤으로 위판량이 각각 240%와 47% 늘었습니다. 제주와 목포 항로를 운항하는 시월드 고속페리가 연안 크루즈형 카페리를 새로 건조합니다. 시월드 고속페리는 750억 원을 들여 고급 객실과 영화관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승객 1,300명에 차량 380대를 실을 수 있는 27,000톤급 크루즈 여객선을 새로 건조해 오는 2020년부터 제주 목포 항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항로에는 1995년 건조된 산타루치노호가 있는데 설령이 만료돼 2020년부터 운항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 신규 지정 학교를 공모합니다. 다혼디 배움학교로 선정되면 창의적인 교육 과정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교사를 초빙해 매년 일정 금액을 운영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도내 다혼디 배움학교는 28곳으로 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되는 학교에 국제 공인교육과정인 IB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